이제 저희가 고정 코너로 고정 코너로 만들어둔 유가족을 만나는 시간인데요. 오늘 오신 분은요, 주희 어머니 이선미 씨를 모시겠습니다. 네. 이게 주희 사진이죠. 네. 네. 너무 예쁘네요. 네. 그리고 주희가 마지막으로 보냈다고 하는 사진, 이게 이제 사고 난 직후인 것 같아요, 그죠? 아니요. 사고 난 직후인데 저건 배가 90도였을 때 모습입니다. 아, 그러네요. 직각이네요. 예. 직각의 장면이고. 그게 45도 이게 장면. 45도 정도 예. 될 때. 여기 주희고요. 그죠? 아니요. 바로 밑에 손만 보이는 게 주이고요. 위에는 친구예요. 아, 그래요? 예. 이게 배 각도를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각도 때문에. 주희가 이제 이복장을 입고서 사진에 마지막에 찍힌 게. 네. 보시면은 이복장이 이렇게, 청색 이게 트레이닝복인 것 같죠? 예. 네. 하얀색 상의 입고. 이 사진은 누구 핸드폰에서 나온 사진입니까? 핸드폰으로 나온 게 아니라요. 디지털 카메라가 하나 나왔는데 아, 친구가 디지털 카메라로 어. 저 모습을 다 찍어놓은 게 주희가 거의 주로 잡혀서 찍혀서 아하. 제가 받게 된 거죠. 나중에 주희 휴대폰에서 나온 게 아니군요. 예. 근데 저희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저희 방송에서도 한두 번 언급을 했었었는데 이 마지막 찍힌 사진에서 입고 있던 옷과 아이가 나중에 물 밖으로 나왔을 때 입고 있던 옷이 다르다. 그런 유가족도 있다. 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주희가 바로 그런 케이스라고 합니다. 주희가 나중에 구출됐을 때는 어떤 옷을 입고 있었어요? 반팔 티예요. 까만 쫄바지를 입고 나왔고요. 저 때 양말도 신고 있는 모습도 다 있거든요. 다른 사진에? 네, 제가 사진을 저것만 보내서 그런 건데 네. 한 벌을 다 갈아입었어요. 완전히 다요. 다요. 그리고 양말은 벗고 그러고 그 후에 다시 구명조끼를 입은 거죠. 그러니 아마 물 밖에 어떤 공간, 에어포켓이라고 주장했던 그런 공간에서 젖은 옷을 갈아입은 게 아니냐 이렇게 추정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 외에 다른 가설은 세우기 어려운 것 같은데요. 사고 직전, 사고 나고 17일 날 5시 이후에 페북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저희 딸하고 5명 아이들 이름이 올라왔는데요. 전화 연락이 아무한테도 되지 않는다고, 되는 애한테 보내니까 제발 도움 좀 요청해 달라고, 이름을 다 5명의 이름을 올리면서 한 명이 다리를 다쳐서 이동을 못하니까 제발 좀 살려달라고, 엄마한테 좀 전해달라고, 아무한테나 좀 알려달라고 그런 사고 글이 다음 날이요. 예, 페이스북에. 페북에 예, 올라왔습니다. 그것도 저녁 시간에요. 거기서 주희 이름을 발견하고 너무 기쁘기도 하고 너무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팽목항에 3개 이 전화기 통신사가 다 와 있었습니다. 다 와 있어서 제가 SK 통신사를 찾아서 쫓아갔습니다. 이게 떴는데 이게 어디서 떴는지 위치 확인 좀 해달라고. 네. 그러고 한 30분 있다가 연락을 받은 게 사고 지점에서 수신이 된 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게 했는데 그 SK 직원이 예,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페북에 올라온 그 글을 가지고 쫓아갔습니다. 이제 가서 우리 애가 여기서 5명이 살아 있으니까 제발 좀 살려달라고 연락이 왔다고 여기 이 위치에 있다고 하니까 지금 들어가서 꺼내줄 수 있지 않냐고 그랬더니 알아보겠다고 하면서 기다리라고 한 30분 후에 다시 해수부 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직접 왔는데 본인들이 알아본 결과로는 그쪽에서 뜬 것도 없고 뜰 수도 없는 지역이다. 이건 누가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페북에 올린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의심했던 게 그런데 어떻게 내가 아는 우리 주희랑 가장 친한 친구들이 이렇게 똑같이 5명이 있을까? 아, 그러면- 그 5명의 이름은
주위의 친구가 아니면 알 수가 없는데. 그렇죠. 그래서 애들이 장난을 쳤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그 페북에 누구 페북으로 올라온 거였나요, 그게? 친구 페북이라고 알고 있고 그때 네. 그거를 스캔을 떠서 갖고 있던 엄마가 있었는데 그때는 그게 이제 유언비어란 얘기를 듣고 다들 실망을 했기 때문에 그냥 잊고 있었습니다. 잊고 있는데 애가 저 사진이 이제 올라오고 저 사진을 확인을 하고 저곳에 있는 저 아이들이 그대로 그 페북에 올라왔던 아이들입니다. 아, 같이 있는 아이들이요? 예. 아, 지금 이 사진에 나온 그 5명의 아이들이 거의 같이 있고요. 지금 보이는 애들이 몇 명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애들이 같은 날 같이 다 건져졌습니다. 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장소에서. 네. 언제 나온 건가요, 그러면? 22일 날 나왔습니다. 아, 그리고 나서 카메라는 그 이후에 발견하신 거고. 예. 네. 혹시 나왔을 때 찍은 뭐 해경의 사진이나 이런 건 없어요? 해경의 사진은 있었는데요. 안 보여줬고요. 부모들이 보면 놀란다고. 그러고 그래도 괜찮으니까 보여달라고 했을 때 없다라고 다시 말을 했습니다. 근데 주위 것만요? 아니요. 모든 애들이 없다 그랬습니다. 모든 애들 사진 한 번도 안 찍었다고? 예, 아무도 없다고 사진이. 그래서 처음에 애들을 찾게 되면은 애들 신상에 대해서 적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애가 금리가 7개 있고 허벅지에 큰 점이 2개가 있어요. 그러고 앞니가 덧니가 2개가 있고 근데 그런 인상 차이가 전혀 안 나왔어요, 애가. 그래서 140 몇 번 애들이 나올 때까지 저는 아이들 얼굴을 한 번도 안 봤거든요. 일주일 되고 나서 이 애들이 신원미상 애들이 하나 둘 이렇게 늘더니 하루 만에 8명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신원미상이나. 예, 그래서 좀 이상해서 제가 가서 물어봤습니다. 왜 신원미상이 나오냐고. 우리가 여기 온 날 첫날부터 DNA 검사도 다 했고 DNA 검사가 하루 만에 당신들이 나온다고 했는데 그럼 얘들은 누구냐고 그랬더니 뭐 입양을 했거나 아니면 부모가 찾지 않거나 그런 애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보니까 딱 하나 비해서 키가 하나 같은 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색도 안 한다고 했으니까 이날 가서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처음엔 저희 신랑이 말렸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왜 우리 애도 아닌 애를 가서 보려고 하냐. 너무 놀랄 거다. 그래갖고 아니라고 좀 꼭 보고 싶다고. 그래서 목포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키 같은 애 먼저 보겠다고 처음 애를 딱 꺼냈는데 열지 말라고 했습니다. 무서워서 사실은 못 보겠다고 발만 한번 보여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발만 볼 거면 뭐하러 보냐고. 그래서 내 자식이라면 발만 봐도 알 수 있다고 제가 말을 했어요. 그래서 발만 이제 보게 됐는데 그 발천을 살짝 걷어 올렸는데 발가락이 딱 내 딸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순간에는 내 딸이라고 얼굴을 보여달라고 말을 했는데 얼굴을 보는 순간 진짜 놀랐습니다. 멀쩡하게 이렇게 엄마가 있는데 이틀 동안 신원미상으로 그렇게 실려가 있는 게 너무 억울하고 너무 원통했고요. 한참 바라보다가 너무 화가 나서 거기서 행패도 부렸고요. 2시간 동안 중환자실을 떼굴떼굴 구르면서 다 부쉈습니다. 근데 한참 화풀이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혹시 여기 있는 애들이 우리 반 애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저희 반 엄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키만 같거나 그냥 성별만 맞으면
병원 두 군데 애들이 나눠져 있다니까 와서 다 확인해 보라고 그랬더니 왜냐고 그래서 DNA 검사도 맞지 않고 내가 여기 왔는데 우리 딸이 여기 있다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나 지금 그쪽으로 갈 거니까 우리 애 거만한 사람을 꼭 내가 만나봐야 되겠다. 만나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죽여버릴 거라고 그랬습니다. 내 딸 이틀 동안 이렇게 신혼 미상으로 남겨두고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올라오면 먼저 DNA를 채취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죠. 이미 채취된 부모의 DNA와 이렇게. 그 검사가 맞아요. 잘못한 거죠. 네. 뭔가. 네. 근데 그게 잘못될 수 있다는 게 사실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다 그랬습니다. 그때 그 8명이 모두 다 똑같이 DNA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말을 했고요. 애들 찾아서 막 난리를 피고 나니까 하루 걸린다는 DNA 검사가 30분 만에 일치한다고 연락이 오고요. 뭔가 실수를 했겠죠. 그거까지 의도 같지는 않은데 저는. 근데 그렇게 찾고 나서 그 당시에도 옷을 갈아입은 거란 건 모르셨죠? 몰랐죠. 사진을 보기 전이니까. 예. 그리고 그 페북의 그 사연도 그러니까 사실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그때도 못 하셨고. 못했죠. 그러니까 그 여자분이 뭐 또 누가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고 그래갖고 구속도 됐었잖아요. 잠깐. 네. 네. 그거 보면서 홍가혜 씨. 그래, 이것처럼 진짜 유언비어였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 사진이 나오기 전까지는. 뭐, 혹시 같이 있던 그 페북에 나와 있던 5명이 같이 있었다고 써 있었던 그 5명이 검안소에서 못 찾았던 그 8명이랑 겹쳐지는 건가요? 아니면 그건 좀 다른 건가요? 겹쳐진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겹쳐진 저기 같이 서 있는 저희 딸하고 있는 이 아이가 한솔이라는 아이인데 얘랑 같이 병원에 있었습니다. 우리 딸이. 저 친구도 이제 못 찾고 신혼미상으로. 있었는 상황이고. 예. 근데 그리고 그 페북 내용을 보면은 한 명이 이제 다리를 다쳤다. 그래서 못 예. 움직인다라고 써 있었는데 혹시 그 5명 중에 실제로 다리가 다쳐서 나온 아이가 있었나요?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처음에 그 현장에서 내 아이다라고 하고 시체 검안소에서 바로 가서 보신 분들만 손과 다리를 만져볼 수 있었고요. 병원에 있었던 애들은 상한다 그래서 한번 냉동고에 들어가서 얼굴 신체 부위나 이런 데 만지는 거를 못하게 했었고요. 아, 손이고 뭐든고 다 싸져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이들이 다쳤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걸 확인할 수가 없었겠네요. 다쳤다고 예. 하더라도. 그렇죠. 그리고 나서 혹시 부검이라도 했으면 모르겠는데 부검을 한 부모님들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때. 처음에 다 하기로 했다가 막상 애들이 생존자가 하나도 없이 다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그냥 아무 생각도 안 들고 부검이라는 그런 단어조차도 싫었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그런 애들을 다시 부검해서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그건 뭐 당연히 이해가 가는데 하지만 이제 지나고 보니까 부검을 했었어야 한다는 부모님도 꽤 있으시죠. 거의 그렇게 생각을 하죠. 예, 왜 그러냐면 애들이 뭐 물에 불거나 그래서 나온 애들도 없었고 극히 드물었고요. 저희 딸 같은 경우도 일주일 만에 나왔는데 일주일 동안 물에 담겨져 있었다면 최소한 어느 정도는 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손끝이라도. 전혀 발도 제가 발 먼저 봤지 않습니까? 똑같이 마른 발, 살뼈밖에 없는 그 발가락, 얼굴도 그대로 자는 모습에 그냥 눈 밑에 살짝 멍기가 있는 거. 처음에 봤을 때 진짜 손가락, 발가락 다 하나하나 만져보고 살펴볼 걸. 그러니까 뒤늦게 저 사진을 보면서 후회를 했어요. 왜 나는 그걸 다 벗겨보지 못했을까? 나머지 내 아이의 부모님도 혹시 이제 비슷한 생각을 하세요? 예, 그러니까 한 명은 좀 불었다고 했었습니다. 한 명은 예, 나머지 3명은 또 아니고. 예, 다 진짜 잠자는 채로 그냥 막 샤워하고 나온 모습하고 다 똑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저희 반에 마지막으로 올라온 송이라고 있어요. 네. 그분 삼촌인데 삼촌이 계속 계셨었거든요. 계시다가 마지막에 데리고 왔는데 제일 먼저 화를 내고 울면서 원통이 했던 게 그거였어요. 애가 물속에 잠겨져 있는 애를 데리고 왔다고 하는데
손을 이렇게 피면은 애가 여기 이렇게 반 딱 해갖고 물자국이 이렇게 해갖고 밑에만 불어있고 여기가 멀쩡하더라는 거예요. 양손 10가락 손가락이. 그래서 그게 위에 공기가 없으면 그렇죠. 어떻게 여기만 멀쩡하겠느냐. 밑에만 불고. 자기는 절대로 용서 못하겠다고. 그분 저기는 또 사연이 따로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그거하고 가장 가슴 많이 아파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버틴 거 아닐까 그렇게도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이후에 혹시 이 통사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네, 제가 그때 그 직원은 분명히 사고 지점에 위치하고 예. 그걸 장난으로 말할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저 혼자 들은 것도 아니고 부모들이 5명 부모들이 다 쫓아가서 아 그래요? 그랬거든요. 그 예. 담당자를 혹시 나중에 다시 만나보셨어요? 없어요. 다 그때는 이렇게 나와서 일시적으로 저기 하는 사람들이라 그리고 또 정신도 없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인지 누군지도 사실 잘 못 명함을 알아봅니다. 받아놓고 그런 거 예. 그다음에 통신사에 가서는 뭘 확인하셨나요? 우리 애가 살아있을 때도 단 하루도 연락을 안 해본 적이 없어요. 기록을 떼어보면. 그러니까 정권은 다 나오는데 사고 순간부터 모든 게 없거든요. 메시지든 카톡이든 전화든 아침에 학교 가서 점심시간이 되면 엄마 나 밥 먹어요 라고 꼭 카톡을 했고요. 학교가 끝나면 엄마 나 끝나서 집에 가요. 집 앞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학원을 가도 마찬가지로 지금 학원 끝났어요라고 보고를 꼭 하는 애예요. 1년 365일 지금까지 18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 애가 어떻게 사고가 난 그 순간에 저렇게 전화기 안 적시려고 비닐에다가 전화기를 싸갖고 들고 있는 그렇게도 있었는데 어떻게 나한테 전화를 한 통화도 안 했을까? 몇 시부터 없는 거예요? 사고 직후부터? 예, 8시 26분부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전화가 오지 않았었나요? 그걸 모르니까 갔었죠. 그래서 애 걸 가지고 가서 전화 내역을 떼어달라 그랬더니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저한테 온 전화를 떼어달라고 했더니 애께 전화를 아무리 했거나 카톡을 했어도 수신이 안 됐으면 기록에 남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카톡 내용 같은 거는 떼볼 수 있지 않겠냐. 애가 어떻게 단 한 번도 그러지 않았겠느냐 그랬더니 안 된다고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런 건 없다고. 그랬는데 그때 재판하실 때 아시잖아요. 법원에서 카톡 내용 제출하라고 했을 때 카톡에서 애들 사고 난 직후에 연락했던 그 내용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게 부모가 가서 따졌었는데 하는 말이 법원은 볼 수 있어도 부모는 볼 수 없다고. 개인적이기 때문에. 나머지 네 아이들이 혹시 이런 식의 사진이나 예. 혹은 뭐 옷을 갈아입었다든가 그런 거는 없었어요? 나머지 애들은? 우리 주위만 저렇게 확실하게 나왔고요. 나머지 애들은 몰래 무슨 옷을 입었는지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죠. 마침 주인은 옷을 뭘 입고 있는지를 그 주식 카메라가 아니라 다른 디카에 남아 있어서 찾았다는 그렇죠. 거군요. 예. 그래서 알게 된 거구나. 예. 혹시 이걸 가지고 검찰이나 이런 데 찾아가 보셨어요? 이거 수사해 달라고? 검찰한테 가면 그놈인 것 같아서요. 믿지도 않았고 왜 그랬냐면 저희의 휴대폰이 저한테 직접 온 게 아니라 서울 대검을 통해서 왔어요. 휴대폰이? 예. 그래서 유품이니까 바로 돌려달라고 했는데 저한테 돌려주지 않았고요. 5일 만에 전화기를 돌려줬습니다. 그거를 제가 복원을 했는데 거기에 우리 애가 이제 배를 타는 순간부터 밤새 노는 거, 불꽃놀이 뭐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끊어지는데 그게 밤새 찍은 거예요, 보면은. 근데 그게 다 짧게 끊어진 거예요. 그러고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밥 먹고 친구들끼리 서로 인사해라 그래서 각자 얼굴을 다 찍어서 우리 딸이 저장을 하고 밥 먹고 나서 바로 갑판으로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갑판에서 애들하고 얘기하면서 이제 배가 이렇게 스치고 지나간 물살이 일잖아요. 물살이 잔잔하게 이는데
거기 가판에서 손을 이렇게 하면서 세 명이서 이렇게 겹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카메라를 대고 찍으니까 배 끝과 물살이 가르는 모습이 쭉 이렇게 찍혀요. 그러면서 전화기를 이렇게 들으니까 조금만 있으면 제주도야 하고 전화기를 딱 들었는데 그 장면이 딱 사고 지점, 서거차도 그 섬이 딱 보이는 거예요. 정면으로. 그러면서 섬이 보이는 순간 그냥 화면이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남아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상하긴 이상하네요. 여러 가지가 상당히. 예. 그러니까 저희 부모들은 90%는 애들이 다 살아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도 이 사안을 계속 들여다보겠습니다. 예. 쳐다보고 다른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마지막으로. 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작년에 본 세상하고 올해 본 세상하고 저한테는 천국과 지옥입니다. 근데 제가 그 천국과 지옥을 만드는 곳에 일조를 하지 않았나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 딸이 작년에 해병대 캠프를 다녀왔어요. 다녀오고 너무 힘들다고 얘기를 했는데 뭐 그냥 간부들은 다 가야 하는 곳이고 의례적인 것이고 애들한테 그냥 그런 것도 경험이 되고 그렇다 그래서 뭐 그런 거는 좋은 거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 주에 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사고 소식을 접했을 때 저희 딸하고 같이 TV를 보고 있었는데 그냥 제가 확 끌어안아 버렸어요. 근데 제가 첫 마디 나온 게 정말 다행이다. 만약에 저번 주에 사고가 났으면 엄마 어떻게 될 것 같니? 엄마 진짜 못 살 거야. 너무 다행이다. 네가 아니라서. 근데 사고 난 그분들한테 너무 죄송했지만 저한테는 진짜 절실했습니다. 내 딸한테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게 그냥 뭐라 그럴까. 한순간 그냥 나한테 그 불운이 행운으로 이렇게 비껴가는 것 같아서 꼭 끌어안고 그 말을 하고 진짜 가슴 아파하고 희생된 분들한테는 그랬는데 제가 올해 다시 이 일을 비껴간 게 아니라 제가 직접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달라진 게 네가 아니라서 다행이다가 아니라 그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됐을 때 네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내가 만약에 그때 신경을 써서 그분들한테 생각을 했었더라면 그게 왜 일어났는지 밝히려고 노력을 했었더라면 우리 아이들한테 올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정말 많이 죄송합니다. 제가 저 스스로 이렇게 만들지 않았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이 일을 그냥 덮어두신다면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여러분들 스스로 또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닌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